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자,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고 외로울 때 친구를 찾듯이 자신의 실력이 궁금하다면 주저없이 킹왕짱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실력자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중학생들의 빛나는 기량을 확인해보는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에 도전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가정여자중학교 남서연 학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도전자, 청라중학교 백인수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꼭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천안 가온중학교 박관희 학생. 떨리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도전자, 대방중학교 장현빈 학생.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시작 점수를 획득하는 100점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해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맞히게 되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시작 점수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맨 왼쪽에 위치한 남서연 학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남서연 학생. 긴장을 많이 한 표정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목표는 몇 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이상 맞춰야겠죠?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파이팅!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자 남서연 학생이 과연 4문제 이상 잘 맞힐 수 있을지 저희 함께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 선택해 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자, 남서연 학생은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18세기 영국의 화학자 러더퍼드가 주장한 원자 모형은 어떤 형태일까요? 1번 푸딩 모형, 2번 행성 모형, 3번 궤도 모형. 1번 푸딩 모형 하겠습니다. 1번 푸딩 모형.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행성 모형입니다.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다는 원자의 행성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조선 말기 강원도 춘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유생 의병장은 누구일까요? 1번 안창호, 2번 이소흥, 3번 서상돈. 3번 서상도 하겠습니다. 3번 서상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소흥입니다. 유생의병장 이소흥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을 계승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났었죠. 정답은 2번 이소흥이었습니다. 자, 남은 3문제 자, 신중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감탄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보세요, 2번 정말, 3번 앞불싸. 2번 정말 하겠습니다. 2번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구분하는 기준 중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해안은 무엇일까요? 1번 황해, 2번 남해, 3번 동해. 3번 동의하겠습니다. 3번 동해. 정답입니다. 다음 중 빛의 합성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묘화, 2번 TV 화면, 3번 바늘구멍 사진기. 3번 바늘구멍 사진기 하겠습니다. 3번 바늘구멍 사진기. 정답입니다. 남서연 학생 60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백인수 학생. 자, 앞선 학생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오늘 난이도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방송으로 본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방송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직접 이제 그 스튜디오에 와 있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좀 헷갈리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 많이 떨려요? 조금이요.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큰 박수에 힘입어서 백인수 학생, 자, 떨지 말고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는요? 4번 고르겠습니다. 4번. 자, 백인수 학생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4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프랑스 국민의회가 제시한 혁명의 기본 정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의, 2번 자유, 3번 박애. 답은 1번 정의하겠습니다. 1번 정의. 정답입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에 사용된 시점은 무엇일까요? 1번 1인칭 관찰자 시점, 2번 전지적 작가 시점, 3번 1인칭 주인공 시점. 답은 3번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3번 1인칭 주인공 시점. 정답입니다. 오목 렌즈를 이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근시용 안경, 2번 손전등, 3번 돋보기. 답은 2번 손전등입니다. 2번 손전등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근시용 안경이었습니다. 근시용 안경은 오목 렌즈를 사용하고 원시용 안경은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감자에 싹에 함유된 독성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우르시올, 2번 아미그달린, 3번 솔라닌. 답은 3번 솔라닌입니다. 3번 솔라닌. 정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조례, 2번 규칙, 3번 규정. 답은 1번 조례입니다. 1번 조례. 정답입니다. 백인수 학생 80점입니다. 자, 문제를 잘 풀어줬습니다. 한 문제 아쉽게 틀렸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기억하나요? 네, 그 3번 문제 진짜 그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긴장했어요. 그렇죠. 오목 렌즈를 이용한 것? 오목 렌즈를 이용한 게 그 근시용 안경이었죠. 맞습니다. 근시용 안경. 정말 아는 문제도 이제 또 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관희 학생. 예. 몇 문제나 맞힐 자신 있어요? 3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3문제 이상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각오 한마디 힘차게 다지고 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과연 박관희 학생은 몇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숫자 먼저 선택해 주시죠.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박관희 학생은 숫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침착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문화 동질화, 2번 문화 교류, 3번 문화 융합. 답은 1번 문화 동질화입니다. 1번 문화 동질화. 정답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5국가를 브릭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2번 캐나다, 3번 중국. 답은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캐나다였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신흥 경제 성장 국가를 의미합니다. 브릭스. 자, 아닌 것은 2번 캐나다였습니다.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가장 가벼운 기체는 무엇일까요?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산소. 답은 1번 수소입니다.
1번 수소. 정답입니다. 판소리 공연에서 북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발림, 2번 광대, 3번 고수. 답은 3번 고수입니다. 3번 고수. 정답입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증발, 2번 냉각, 3번 응결. 답은 3번 응결하겠습니다. 3번 응결. 정답입니다. 박관희 학생 80점입니다. 자, 이제 장현빈 학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라서 더 떨릴 것도 같아요. 장현빈 학생. 몇 문제 정도 맞힐 자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맞추고 싶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맞추고 싶다. 그러면 5문제 다 맞춰야 되거든요. 자,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화이팅!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장현빈 학생이 번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골라주시죠. 1번 하겠습니다. 1번. 자, 마지막 남은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장현빈 학생이 선택한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은 무엇일까요? 1번 탄산이온, 2번 질산이온, 3번 염화이온. 답은 2번 질산이온입니다. 2번 질산이온. 정답입니다. 헤모글로빈의 성분으로 부족 시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철, 2번 인, 3번 칼슘. 답은 1번 철입니다. 1번 철. 정답입니다. 자음의 발음 방법 중 울림 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파열음, 2번 마찰음, 3번 비음. 3번 비음 하겠습니다. 3번 비음. 정답입니다. 피아노 3중주를 구성하는 현악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올라, 2번 바이올린, 3번 첼로. 1번 비올라 하겠습니다. 1번 비올라. 정답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철종, 2번 고종, 3번 순종. 3번 순종입니다. 3번 순종. 정답입니다. 장현빈 학생 100점입니다. 대결의 시작을 알린 100점 라운드. 긴장감을 극복하고 담담하게 문제를 푼 장현빈 학생 100점 획득. 그 뒤를 백인수 박관희 학생이 80점을 획득하고 남서현 학생이 60점을 획득했다. 이제 두뇌 워밍업은 끝이 났다. 킹왕짱을 쟁취하기 위한 네 학생의 도전. 이들 중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친 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문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어떤 분야에 자신 있는지 미리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00점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장현빈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줄 텐데요. 장현빈 학생, 평소에 자신 있는 과목이 있나요? 과학이랑 역사 좋아합니다. 과학과 역사. 우리 퀴즈 킹왕짱에는 과학과 역사 분야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장현빈 학생에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 장현빈 학생이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워드는요? 그리스 하겠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를 선택했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그리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행된 비밀 투표 제도입니다. 남서현 학생, 비밀 투표입니다. 비밀 투표. 틀렸습니다.
자, 박관희 학생. 답은 도편 추방제입니다. 도편 추방제 정답입니다. 네,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 시대에 시행된 정치제도로 독재자의 출현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해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도, 도편 추방제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박관희 학생, 품사 하겠습니다. 품사. 자, 1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품사 선택했습니다. 품사 문제 드립니다. 문장 속에서 조사와 결합해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자, 백인수 학생, 답은 명사입니다. 명사. 틀렸습니다. 자, 박관희 학생, 답은 체언입니다. 체언. 체언 정답입니다. 네, 체언은 9개의 품사 중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가리키는 용어죠. 체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박관희 학생이 30점을 더 얻어서 140점으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더 떨린가요? 조금 괜찮네요. 좀 괜찮아요. 나름, 자, 예. 두 문제를 연달아 맞히니까 박관희 학생의 표현에 따르면 나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남은 세 학생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역시 박관희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자음 하겠습니다. 자음. 자, 세 번째 키워드 자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무엇일까요? 울림소리다. 밝고 경쾌한 소리다.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흐름소리다. 남서연 학생, 답은 리을입니다. 리을. 자, 리을이라고 답해줬는데요. 리을 정답입니다. 네, 자음 리을은 혀 끝을 잇몸에 댔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흐름소리입니다. 자, 리을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남서연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90점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선택권도 가져갑니다. 세포하겠습니다. 세포. 자, 네 번째 키워드 세포 선택했습니다. 세포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세포내. 자, 백인수 학생, 답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정답입니다. 네, 그리스어로 미토는 실을 의미하고 콘드리아는 입자를 의미합니다. 실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실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인체에는 약 60조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공동체 하겠습니다. 공동체. 자,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공동체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지역민들이 형성한 이 조직은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자, 장현빈 학생, 정답은 향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향교입니다. 향교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들어볼까요? 문제 다시 한번 주세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지역민들이 형성한 이 조직은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이후 두레가 등장하기 전까지 촌락의 공동체 문화를 주도했던 자, 장현빈 학생이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품앗이입니다. 품앗이 틀렸습니다. 자, 박관희 학생 답은 향약입니다. 향약 예.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향도였습니다. 향도. 향교도 아니고 향약도 아니고 향도였습니다. 고려시대 후기에 마을 노역, 혼례와 민속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답은 향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승부가 진행 중인 1라운드. 연이은 정답으로 선두를 지킨 박관희 학생과 그 뒤를 부지런히 쫓는 남서연, 백인수 학생.
아직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장현빈 학생까지. 1라운드 남은 키워드는 4개. 2라운드로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이전 문제 정답자인 백인수 학생이 다시 한번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제도 가겠습니다. 제도. 자, 다음 키워드 제도 선택했습니다. 제도 문제 드립니다. 태조 왕건이 국가의 기반을 확립하고 호족 세력으로부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후대 왕들에게 유훈으로 남긴 남서연 학생, 답은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정답입니다. 네, 훈요 10조는 943년 고려 태조가 그의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10가지 유훈으로 불교와 풍수지리 사상, 서경 중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훈요 10조 잘 맞춰졌고요. 자, 남서연 학생이 120점이 됐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3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남서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표현 형식 하겠습니다. 표현 형식. 자, 7번째 키워드 표현 형식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대상이 된 작품과 새롭게 탄생한 작품이 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됩니다. 익살 풍자 효과를 위해 원작의 표현이나 문체를 장현빈 학생, 답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정답입니다. 자, 패러디는 단순히 다른 작품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해 익살 또는 풍자의 내용을 담은 표현 방법입니다. 자, 패러디 잘 맞춰줬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2문제입니다. 남서연 학생 120점, 백인수 학생 110점, 박관희 학생 140점, 장현빈 학생 130점. 자, 10점씩의 점수 차가 나고 있거든요. 자, 남은 2문제에서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해야 될 텐데요. 장현빈 학생이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지역 하겠습니다. 지역. 자, 1라운드 8번째 키워드 지역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1960년대 초부터 남동 연안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박관희 학생, 답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입니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 정답입니다. 네, 남동 임해 공업지대는 수도권 인구와 산업시설 분산을 목적으로 집중 개발된 곳입니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 정답이었고요. 자, 박관희 학생이 170점이 됐습니다. 훌쩍 앞서가게 됐고요. 자, 박관희 학생은 이렇게 되면 남은 문제에 관계없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3학생 중 어떤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 어떤 학생이 도전을 마감하게 될지는 이 마지막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키워드 박관희 학생이 외쳐주시죠. 사고방식 하겠습니다. 자, 사고방식. 자, 1라운드 9번째 키워드이자 오늘 2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지게 될 1라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듣고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고 답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고방식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기 평가에 남서연 학생, 답은 자부심입니다. 다시 한번. 자부심. 자부심, 자부심, 자부심 틀렸습니다. 자, 남은 4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자, 장현빈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답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 정답입니다. 네,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라고도 불리며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하는 것,
자존심, 자존감, 자아 존중감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서현 학생이 120점, 박관희 학생이 170점, 장현빈 학생이 160점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1라운드 결과 우직하게 선두를 지킨 박관희 학생과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한 남서현 학생, 뒷심 발휘로 역전에 성공한 장현빈 학생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백인수 학생은 1라운드에서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다. 이제는 2라운드다. 지식으로 무장한 새 도전자들의 진검승부가 지금 펼쳐진다. 자, 2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히게 되면 30점을 획득, 틀리게 되면 20점 감점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감점이 있는 라운드라는 점 잊지 마시고 신중하고 하지만 신속하게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대 인도의 북서부 지방에서 발달한 그리스 로마풍의 불교 미술 양식인데요. 자, 남서현 학생의 버저가 가장 빨랐습니다. 답은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 정답입니다. 네, 고대 인도의 북서부 지방에서 발달한 그리스 로마풍의 불교 미술 양식이죠.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었던 부처의 불상은 간다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얼굴이나 모습은 서구인을 닮았습니다. 석굴암의 불상도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죠. 자, 다음 문제 바로 드립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할 무렵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하여가를 지어 불렀는데요. 이에 응답하며 지은 자, 박관희 학생 답은 단심가입니다. 단심가라고 답해줬습니다. 자, 하여가에 응답하며 지은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 정답입니다. 네, 고려 말 유학자인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단심가로 표현했습니다. 어느덧 중반을 달리고 있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를 맞춰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남서현 학생과 쉽게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는 박관희 학생, 그리고 마지막 투자 장현빈 학생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문제는 3개.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이르다. 과연 최종 라운드 진출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주목하라.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한 지점을 지나는 전하의 총량을 전하량이라고 하고 그 전하량의 단위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장현빈 학생 답은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암페어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계속해서 자, 남서현 학생 답은 쿨롬입니다. 쿨롬. 쿨롬. 쿨롬이라고도 하죠. 정답입니다. 네,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1쿨롱은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쿨롱, 쿨롬 모두 맞습니다. 자, 남서현 학생이 180점이 됐습니다. 박관희 학생 200점이고요. 장현빈 학생이 다시 한번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20점으로 점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 2문제고요.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라운드 진출자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현빈 학생에게도 계속해서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시를 읽을 때 끊어읽거나 숨을 쉬는 단위로 운율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3음절, 4음절이 하나의 끊어읽기 단위가 돼 이것을 이루는데요. 자, 남서현 학생. 답은 음보입니다. 자, 음보. 음보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시를 읽을 때 끊어 읽거나 숨을 쉬는 단위로 운율의 한 종류. 음보, 음보율
정답입니다. 네, 음보율은 시의 한 행이 일정한 음의 마디 단위로 반복되는 운율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려가요는 3음보율, 시조는 4음보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음보, 음보율 모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남서연 학생이 역전을 했습니다.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210점이 됐고요. 박관희 학생이 200점, 장현빈 학생이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현빈 학생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지금 기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나오려고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돼서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도 그걸 또 학교 과정에서, 교과 과정에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 많은 도움이 됐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고맙네요. 우리 장현빈 학생에게 2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 금속은 철합금보다 강도가 높고 부식이 강해 우주항공 분야와 해상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인체의 무해에서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 금속은 장현빈 학생, 답은 금입니다. 금.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금속은 철합금보다 강도가 높고 부식이 강해 우주항공 분야와 해상용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인체의 무해에서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 금속은 남서연 학생, 답은 은입니다. 은. 은? 틀렸습니다. 자, 역시 20점 감점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원자 번호 22번의 원소입니다. 이번 힌트를 드리면 아마 세 학생 모두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세 학생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번 힌트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신의 종족 타이탄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박관희 학생, 답은 타이타늄 하겠습니다. 타이타늄. 자, 힌트를 듣고 바로 버저를 누르고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타이타늄 정답입니다. 네, 타이타늄은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다 이후 우주항공과 해상용 소재로 사용됐는데요. 1950년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일반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타늄 잘 맞춰줬습니다. 박관희 학생, 예. 역시 힌트가 좀 도움이 됐죠? 네, 도움이 됐는데 처음에 티타늄을 하려다가 이게 장신구 때문에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맞았네요.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타이타늄, 티타늄, 티탄 모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서연 학생이 190점, 박관희 학생이 230점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최종 라운드로 향하는 관문 2라운드. 도전자들의 장점이 돋보였는데 남다른 순발력과 지식을 겸비한 남서연 학생, 웃는 얼굴 뒤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박관희 학생, 그리고 감점에도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장현빈 학생. 세 학생의 치열한 대결 끝에 장현빈 학생이 안타깝게 탈락하면서 남서연, 박관희 두 도전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자,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현재 점수가 박관희 학생이 230점으로 40점 더 많은 상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선택권도 박관희 학생이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즈 선택하겠습니다. 즈. 자, 첫 문제부터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10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동식물의 진화 과정을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해 나타낸 것으로 각 생물 간의 유연 관계를 보여주는 이것은 남서연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맞히면 역전 가능합니다. 답은 개통수입니다. 개통수. 정답입니다. 네, 지구상의 생물은 출현 이후 진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종으로 발전했는데요. 생물의 진화 과정을 개통이라고 하며 이를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개통수입니다. 개통수 100점짜리 질문제를 잘 맞춰주면서 남서연 학생이 290점이 됐습니다. 자, 오히려 역전을 했고 60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는데 우리 남서연 학생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킹. 자, 30점짜리 문제입니다. 3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춰 대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족한의 초대 임금 유비가 제갈량을 설득하기 위해 그의 초가집을 남서연 학생 답은 삼고초려입니다. 삼고초려. 삼고초려 정답입니다. 네, 삼고초려는 삼국시대 와룡광 기슭에 숨어 사는 제갈량을 불러내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아갔던 유비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죠. 자, 남서연 학생이 2문제를 연달아 맞히면서 이번 라운드 들어서만 130점을 획득했습니다. 320점으로 우리 박관희 학생과 90점의 점수차로 벌려놨습니다. 역전에다가 점수차를 벌려놓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럼 3번째 키워드 남서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학생 모두에게. 자, 박관희 학생이 맞힐 경우 단숨에 역시 역전이 가능하고요. 남서연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히게 되면 점수차가 190점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마도 남서연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두 학생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놓쳐선 안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제4의 물질 상태를 말합니다. 자, 박관희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맞히면 역전 가능합니다. 답은 플라즈마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플라즈마라고 답을 했습니다. 플라즈마. 정답입니다. 네, 기체 상태의 물질에 높은 열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원자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자, 이 플라즈마 문제, 100점짜리 문제를 박관희 학생이 맞춰주면서 다시 한번 재역전을 했습니다. 330점으로 10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박관희 학생, 예. 기분이 어떤가요? 이제 끝장나겠구나. 이제 끝장나겠구나라고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남서연 학생의 기분도 한마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이 상황,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상황을 우리 두 학생이 즐기고 있습니다. 보는 저희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두 학생은 즐기고 있습니다. 남은 2문제에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지게 됩니다. 끝까지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박관희 학생 퀴 선택해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퀴. 자, 이번 문제 50점짜리 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짱 문제 또한 50점의 배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 현재 10점 앞서고 있는 박관희 학생이 맞힌다면 박관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하지만 남서연 학생이 이 문제를 맞힐 경우 마지막 짱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됩니다. 이번 문제에서 끝낼 것이냐, 다음 문제까지
기회를 가지고 갈 것이냐. 자, 그럼 50점이 걸려있는 퀴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빛의 세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박관희 학생, 답은 일광량 하겠습니다. 일광량. 틀렸습니다. 남서연 학생, 답은 포화 한계점 하겠습니다. 포화 한계점. 틀렸습니다. 박관희 학생, 답은 습광량 하겠습니다. 습광량. 틀렸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광포화점이었습니다. 식물의 호흡작용에서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펼치는 지식 격돌 3라운드. 두 문제를 연달아 맞춰 저력을 과시한 남서연 학생이냐, 100점 문제를 맞춰 역전에 성공한 박관희 학생이냐.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막상막하 대결 속에서 남은 문제는 단 하나. 과연 이들 중 최고의 퀴즈왕은 누가 될 것인가? 자, 먼저 이전 문제 정답자였던 박관희 학생이 마지막 키워드를 외쳐주시죠.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역시 50점의 배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 박관희 학생이 맞히게 되면 38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이 되고요. 만약 남서연 학생이 맞힌다면 370점으로 역시 킹왕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끝장 승부입니다. 자, 신중하게 문제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이 되는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신라의 수많은 왕들 중 건국자인 박혁거세에게만 사용된 칭호가 있는데요. 고대 진안의 말로 왕 또는 귀인이라는 의미의 이 칭호는 무엇일까요? 고대 진안의 말로 왕 또는 귀인이라는 의미의 이 칭호.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이번 문제에서 정답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남서연 학생, 답은 거서관입니다. 거서관? 거서관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과연 거서관이 정답일까요? 긴 망설임 끝에 남서연 학생이 버저를 눌렀다. 만약 거서관이 정답이라면 킹왕짱이 탄생하게 되는데 숨막히는 긴장감 속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3라운드 마지막 문제, 과연 정답은? 만약 남서연 학생의 답 거서관이 정답이면 오늘의 킹왕짱은 남서연 학생입니다. 만약 거서관이 정답이 아니고 박관희 학생이 문제를 맞히거나 두 학생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박관희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답. 거서관 정답입니다. 네, 거서관은 거스란이라고도 했는데요. 혁것의 거서관은 세상을 밝게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서연 학생이 370점으로 마지막 대역전극을 장식하면서 오늘의 킹왕짱이 됐습니다. 오늘의 킹왕짱 남서연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자, 오늘 킹왕짱 탄생의 순간 저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서연 학생하고 친구들하고 동시에 탄성을 와 하고 질렀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 좋고요. 그냥 너무너무 기쁩니다. 혹시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선 여기까지 와주신 엄마랑 동생이랑
정윤이랑 지연이 친구랑 그리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남서현 학생. 사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한 모습에서 점차 이렇게 침착하게 문제를 잘 풀어간 것이 오늘의 킹왕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침착하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쉽게 오늘 준우승을 차지한 박관희 학생.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고의 경쟁자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일단 오늘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1등 하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열심히 나중에 아르바이트도 해서 그때 용돈을 드리는 걸로. 네.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결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두 학생의 대결 보는 저도 아찔했고요.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응원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저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힘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무한 두뇌 파워라는 것이겠죠. 저는 다음 주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 때문에 또 뭐 많이 긴장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더 발전해서 저에게 만족하는 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설레고 기쁘고요.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생물학자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왕짱 화이팅!